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어제 시장의 충격파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지만 장 초반의 상승폭을 대다수 반납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는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가운데 어떤 키워드들이 주목을 받았는가 세 가지 수익 봉투 안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미중 관세 전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점점 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중국에 부과를 했었던 10 플러스 10% 관세에 더해서 상호 관세가 34%로 부과가 되자 여기엔 중국은 바로 보복 관세로 상호 관세 34%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오히려 이렇게 시장은 불안한데 반사수의 기대감을 받아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히토류가 그랬고 농산품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잘 해냈습니다. 특히나 장 초반의 분위기는 더더욱 좋았죠. 삼성전자가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장 초반에 전달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실렸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컨센을 한참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 대비 1조 원 이상 상회했고요.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어제 미국 증시에서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안 그래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불씨가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줬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건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실적이 이미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그리고 2분기에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추가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우려감으로 더해지게 되면서 막판에는 종가가 조금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치 테마주들의 범람 속에서 유일하게 정말 기술력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ABL 바이오인데요. 어제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종가도 15% 급등으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ABL 바이오와 함께 거론된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이었는데요. 오늘 7%대 급등세를 함께 보여주게 되면서 AACR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에 러브콜이 상당 부분 들어왔는데 알테오젠이 기관의 순매수 1위 그리고 ABL 바이오가 기관의 순매수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이러한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따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풀어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어제 시장의 충격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 시장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 시장 그래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협상의 여지를 남겼어요. 협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다만 또 중국은 제외하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중국 상무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제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맞보복을 계속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되게 사실 부담이죠. 근데 이제 또 좋은 뉴스들도 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예를 들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점은 또 긍정. 하지만 또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시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또 부정적인 재료예요. 그러니까 긍부정의 어떤 모든 재료들이 조금 섞여 있는 어떤 하루였습니다. 근데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네. 막판에 조금 계속해서 밀리면서 그렇죠. 사실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더 이상 나올 악재가 과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여기서 더 나쁜 이야기가 나오지는 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나올 만큼 다 나왔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더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시그널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국내로 조금 좁혀서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어떤 뭐 경기 침체 시그널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럼 이제 시장이 거의 다 조금 바닥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네.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뭐냐면 이제 사이드카가 보통 발동이 되면 그쵸. 그때가 이제 저점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리먼 사태 때라든지 코로나 때는 조금 제외하고 이야기를 네. 해야 됩니다. 16년도 이제 영국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18년도 때 그때도 동일합니다. 지금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의 노이즈가 많이 끼다 보니까 18년도 10월, 12월 폭락이 나왔을 때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나서 저점을 잡아서 주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8월 5일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랑 더불어서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게 샵 룰이 가동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 때문에도 하락을 했지만 또 그때가 사이드카 걸리고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이드카가 걸렸지만 뭐 추가적으로 더 폭락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관세라는 어떤 재료도 사실상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시장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점 근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보면은 코스피 PBR이요. 0.81배입니다. 네. 예, 정말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0.81배가 항상 보면 22년도 때 저점을 잡았을 때도 보통 평균치는 PBR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1배를 조금 윗도는 수준으로 항상 유지가 되는데 0.8배 정도에 왔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저렴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역사상 좀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때가 0.7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보통 시장이 저점을 잡을 때가 지금 정도 PBR 네. 구조 이제 기준이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조금 상기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싸다. 라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비이성적 투자자들의 야성적 충동이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다만 지금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0.81배 정도 오면은 항상 이 위로 좀 크게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과 상관계수가 높은 주식들을 봐도 괜찮다. 대표주들이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이런 시기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도 제가 항상 요새 증명을 잘 드리고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 강의 들릴 예정이에요. 꼭 강의 시청하시면서 다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관련 지표들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기와 관련된 이 기법에서 포착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놓는다면 큰 수익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공략주도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확실히 저점입니다라고 단언하긴 힘듭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PBR 기준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수익 봉투 세 가지를 펼쳐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중심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미중 관세
관세 전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018년에 대해서 앞서도 저희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 헤드라인이 2018년에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라는 기사가 2018년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타격을 안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이 미중 관세 전쟁에 수혜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 급등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18년도 때 대비해서 내성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랑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보다 물가도 많이 높은 상황이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발작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SNS를 통해서 중국에게 또 경고를 했어요. 34% 너네 그거 부과하려는 거 이거 빨리 철회하지 않으면 9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당장 50% 부과 발표하겠다.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또 이제 내일 되면 시장 한 번 더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해주는데 지금 완충 효과를 주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바로 협상 모드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다른 국가들이 본인에게 지금 협상 요청을 네.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관세에 대한 어떤 유예를 이제 하지는 못하겠지만 유예는 없고 제고할 생각도 없지만 다만 협상 테이블은 언제나 열려 있다. 협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딱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도 강경하게 나올 거다라는 거. 상무부에서 절대 이제 불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는 게 어쨌든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판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지금 나는 되게 좋은 관계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상을 제외한다라고 했지만 여지는 저는 충분히 남겼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전략 자체가 저는 되게 단기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 벌기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국채가 만기되는 것들을 리파이낸싱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이 어느 정도 부활권에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시 점진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조건을 걸면서 철회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의 스탠스를 잘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건에 대해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대로 수용하면서 불복을 하는 거. 근데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보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위안화를 20%에서 40% 정도 절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대미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가능성 높은 세 번째가 뭐냐면 경기 부양. 역사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규모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가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그렇죠. 또 늪에 빠질 가능성은 있는데 27년도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재임 전까지 사실 이 침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뭔가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경기 부양 카드를 저는 쓸 거다. 왜냐하면 중국같이 이제 어떤 철저한 계획 경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네.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여튼 이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저는 이게 거의 다 막바지다. 지금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시장도 반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역수혜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어제는 제가 뭐 유니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매수해도 그쵸. 된다. 그리고 목표가도 제시를 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가까지만 보고 더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부터 더 나빠질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조금 더 이제 조절해가는. 완충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이야기가 점점 무뎌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관련주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봤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멘토님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이 유니온인데요.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만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또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들 잘 한번 복기를 해보신다면 보통 주식 투자하실 때 미국 증시 흐름을 많이 좀 체크를 하시는데 요새 증시에서는 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달하게 되면서 초반부터 오늘 분위기 상당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5%대까지 시세를 보여줬다가 막판에 다 밀리면서 보합권 수준으로 마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부분이 부진해서 밀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 개수가 가장 높은 삼성전자는 다시 당연히 좀 기계적으로 밀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출 잘 나왔습니다. 79조 원이에요. 분기 매출이.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9%고요. 전분기 대비는 4%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이제 6조 6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우선 마이너스이긴 한데 전분기 대비는 1%대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다 잘 나왔고요. 실적은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작년보다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은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보지만 하지만 저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봐서 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실적이 잘 나온 것은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S25 시리즈죠.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작 대비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적 견인의 주요 역할을 했고 서버용 고부가치 메모리 제품에 대한 판매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적을 잘 견인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뭐 D램 가격, 낸드 가격 올라가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사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부정적으로 봤는데 스탠스 싹 바꿨습니다. 그렇죠. 네, 싹 바꿨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PBR, 시장 PBR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0.81이라고 했죠, 시장은. 네. 근데 삼성전자도 0.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보면은 이 파란색 곡선이 보이시죠? 이게 10년 평균선이에요. 보면은 10년 평균선을 항상 터치를 할 때마다 조금 저점이 나왔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뭐 PBR적으로도 그리고 항상 이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항상 그때가 또 저점이 되기도 했거든요. 지금 그 가격 근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업황도 회복하고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HBM 쪽에 대한 업사이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시장도 저점이고 이런 상황에서 상관계수가 시장 상관계수가 높은 삼성전자를 만약에 종목 상담 문의를 누군가 한다면 이게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매수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꼭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현재 시장의 PBR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종목 역시나 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한 가지 종목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봐요. 올해 안에 돌파할 네. 거라고 보고 HBM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할 거고요. 그 이제 아마도 그 블랙엘 다음 시리즈인 루빈이 물론 내년에 이제 출시 예정이 돼 있지만 엔비디아에서 저는 이거 조기 발표를 한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번에 그 젠스당 CEO가 연설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도 뭐냐면 HBM 12단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어떤 이 젠스당이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HBM 수요는 저는 꾸준히 네. 주문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모건 스탠리도 관점을 바꿨잖아요. 저는 그렇게 좋게 조금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점 매수에 정말 큰 기회가 SK 하이닉스에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개인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작년 8월에 제가 방송에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이 유머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를 두고 했었던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 올해 안으로 그 고점을 다시 한번 넘겨설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두 가지 종목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ACR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확실히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가 어제 축배를 먼저 터뜨렸다면 오늘 시총 1위 종목이죠.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 7%대 급등으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ABL바이오랑 어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었는데 알테오젠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학회 모멘텀 앞두고 기대감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들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AACR 학회가 25일에서 30일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2주짜리 재료죠. 네. 이거 이제 시장이 어수선할 때는 조금 재료 일정이 조금 그쵸. 명확하게 있는 쪽을 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계속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고 여러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면역 항암제라든지 그리고 이중항체 기반의 ADC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항암제들을 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저는 주요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살짝 의심을 조금 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쪽이 오늘 나름 선방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지금 이 알테오젠 포함해서 지금 참가하는 이 기업들, 덩치 큰 기업들의 자금이 몰려서 막 가격이 올라갈 만큼의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히려 자금이 쏠리는 현상. 네. 우리가 지난달 정도에 봤었죠. 이렇게 좀 작은 블랙홀 현상이 조금 수급 블랙홀 현상이 이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 기업들을 알아놓는 게 좋죠. 뭐 유한양행, 네. 레고캠바이오, 뭐 펩트론, 루닛, 뭐 알테오젠 등등 이런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탑픽 종목으로 펩트론을 조금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공략주로 소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 가격 대비는 수익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ADC의 어떤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IEP죠.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효능이 10배 정도 이상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 실제로 AACR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글로벌리한 이제 어떤 기술력이 입증을 받을 수 그쵸.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인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 자체도 사실 기대를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펩트론 네. 차트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게 움직이고 있는 차트 한번 제가 이게 선을 쭉 그어놓고 보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매물대가 상단에 없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렇게 이 거래량, 이런 어떤 거래량이 많은 거래량 구간들이 보면은 이미 다 돌파한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위에 상단에 있는 매물은 많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고가로 조금 무난히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AACR 관련해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등락이나 추세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탑픽 종목 펩트론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펩트론 역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 역시나 따라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감이 실리니까요. 이 종목 탑픽 종목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일정 매매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시장 자체가 좋아지게 된다면 반도체 종목들로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일정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바이오보다는 반도체가 맞다라는 얘기신 거죠? 예, 그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AACR에서 선택을 한다면 네. 제가 탑픽 종목으로 펩트론. 소개되는 펩트론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의 폭풍 같은 장을 보내주고 오늘 장은 그래도 반등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334선 그래도 강보합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1%의 상승세로 658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담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려온 종목군입니다. 오늘 방산업종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와 방산, 조선이 또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등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8.72% 시원하게 반등해줬습니다. 유증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함께 담아갔습니다. 또 1등 종목으로도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방산업종들도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과 같은 무거운 종목들도 오늘은 반등세를 확인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하나오션 8.32%, 마찬가지로 오늘 조선업종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하나오션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또 함께 담아갔습니다. 이 조선주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이 되면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관세 무풍지대, 그러니까 전 세계 수주 잔고를 따져봤을 때 미국이 차지하는 파이가 7%에서 8% 사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업종으로도 강한 수급 유입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약품, SK스퀘어가 이름 올리고 있고요. 모두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오늘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현대차,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담아가고 그리고 팔았던 종목군들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 함께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기관은 담아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관도 여전히 팔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가 오늘 기관에 가장 많은 매도세가 출회가 됨에 따라 6% 넘는 급락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KB금융과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오늘 기관은 팔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역시나 코스닥에서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알테오젠과 ABL바이오는 외국인에서도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었지만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앞두고 있는 이슈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이 미국 암학회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됨에 따라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 알테오젠도 7.45%의 상승세에 ABL바이오는 이 관련 이슈,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 그 모멘텀이 지속됨에 따라 오늘도 15.25%의 급상승세를 또 보였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1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성과 필옵틱스, YG엔터테인먼트까지 오늘 외국인은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매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 삼천당제약과 코나아이 오늘 1% 상승세였지만 외국인은 팔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고요. 실리콘2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강한 매도세를 또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또 강하게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였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알테오젠과 ABL바이오도 여전히 이름 올리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와 삼천당제약까지 오늘 기관에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38%의 상승세로 오늘 기관에 강한 수급 들어왔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엔 보이지 않지만 에코프로도 삼천당제약 다음을 또 잇기도 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올릭스와 CNC 인터내셔널, 필옵틱스와 YG엔터테인먼트, 카페24까지 오늘 기관에 강한 매도세 출회됐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역사상 가장 큰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추격해서 매수를 하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의 연속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옥석을 잘 가려서 다음에 올라갈 주식들을 미리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능력과 스킬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제가 이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을 오랫동안 드리고 있어요. 이 기법이 시장과 상관없이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스마트머니 기법. 이 스마트머니가 뭐죠? 똑똑한 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 그 돈을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 스마트머니는 뉴스보다 먼저 포착이 되겠죠.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당연히 이런 똑똑한 돈들을 먼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는 이 똑똑한 돈을 포착을 해서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럼 스마트머니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죠.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매수를 하는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기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냐?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송을 한 달 이상 보신 분들은 이미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고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델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기법, 좋은 기법인데 한번 매매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항상 강조하죠. 자,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은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 기법이 간단하냐라는 거예요. 매매가 이 기법 자체가 되게 좋은 유의미한 기법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매매 방법 자체가 복잡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식상할 수 있는데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 좋은 기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죠.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승률에 조금 집착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정 패턴이 나오고 그 이후에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으면 이게 좋은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데 유의미한 결론을 못 내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들을 직면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승률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익비입니다. 승률은요 50%밖에 안 돼도 돼요. 50% 정도가 됐는데 손실 확정이 났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 확정이 났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이게 바로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좋아요. 좋은데 손익비가 매우 좋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고 기법도 간단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머니 신호가 떠야 됩니다. 어디에? 일봉 차트에 떠야 되는데 이 포착기를 저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요. 언제보다? 포착일 이전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제한되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포착일 캔들 있죠. 이 신호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경우 그런 시장 상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시거나 종가 때가 내가 모니터링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트업 해놨다가 이 기준봉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어떤 종목들 유형도 사실 다 네 번째 요소 네 번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냐면 실제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뭐예요? 이거는 추가적인 매집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으면 우선 보류를 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을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손절 추세선입니다. 제가 말했죠. 스마트머니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추세선 반드시 지켜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만 숙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머니 신호 손절 추세선 제가 기법 신청자 분들에게는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가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예시 종목 차트 통해서 예시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 한국첨단소재입니다. 제가 대표 예시 종목 설명드릴 때마다 이 이야기 드리죠. 예시 종목은 결과론적인 겁니다. 그죠? 이미 다 올라간 주식에 있어서 신호를 그냥 대입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지 말고 직접 검증을 하라는 거거든요.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방송 말미에 공략주들을 소개해 드리잖아요. 4월 1일에 소개해 드렸었던 유라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벌써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돌려보세요. 공략주, 제가 이 기법으로 잡아낸 공략주, 소개해드린 공략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검증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도 새 종목, 리뷰 종목도 이야기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 종목부터 리뷰 종목들까지 쭉 들어보면서 스마트머니 기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첨단소재는요. 12월 18일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4세대 양자 핵심 기술인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어요. 양자 컴퓨터가 1분기 때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재료, 기술 이전 재료가 뜨다 보니까 이후에 급등을 했는데 스마트머니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술 이전은 뭐예요? 양측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시가 나올 때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들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먼저 포착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은 뉴스 발생일 12월 18일 이때입니다. 이후에 엄청 급등하죠.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자, 언제요? 11월 12일 한 달 전이죠. 포착일 뭐라 그랬죠? 제가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죠. 포착일에 거래량 살짝 늘어나고 그리고 거래량이 없어졌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이때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서 올라가요. 손절 추세선 안 깨고 300%가 넘게 올라갑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뉴스 발생일과 신호 포착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돼요? 기법 이론을 갖다 붙이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악재가 떠서 떨어지잖아요. 노란 추세선을 이탈하면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손익비가 어때요? 매우 좋잖아요. 그죠? 매우 좋다라는 거. 제가 아무리 좋은 예시 종목을 가지고 설명드려도 이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려서 증명을 드려도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가지 않습니다. 제 말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PDF 파일 제가 그냥 다 보내드릴게요.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하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법 자료집도 100페이지짜리 준비해놨습니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받아가시면 좋은 자료집 준비했습니다. 기술적인 기법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실적의 사용 사례, 작동 방식, 그리고 몇 %의 좀 승률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로 제가 다 뽑아서 이 자료집을 준비를 했어요. 다 이것도 보내드립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차트 안 봐도 되죠. 하지만 시장이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유형의 종목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자료집 다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료집이랑 기법 꼭 신청하셔서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참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힌트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그 키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들어오셔서 반드시 HTS 차트에 한번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법뿐만이 아니라 일정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또 알아주신다고 하니까 이러한 내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집에 100페이지 넘게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66번으로 종목 진단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봤던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만나고 가겠습니다. 저희 박성철 멘토님의 수익률 100%가 넘는 종목이 벌써 4개나 나왔습니다. 한화오션, 유라클, 로보티즈, HFR이 10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가 80%, 이게 5인데도 8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도 놀라운데 스마트머니 기법이 뜨자마자 매수를 하셨더라면 더 많은 수익을 보셨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뷰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오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가격 조정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략 매수 가격으로부터 거의 아직도 지금 거의 2배 그쵸. 거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매수 전이신 분들은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항상 이 종목 제가 최종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네. 제시를 드렸지만 그것도 되게 타이트하게 드린 거다라는 말을 제가 항상 드려요. 10만 원 위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고 스마트머니 신호 실제로 뜨고 나서 나온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가져오지도 못하는데 뭐 베이커유즈와 저탄소 가스터빈 공동 개발을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2,940억 원의 규모의 어떤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라는 거, 또 국내 최초로 미국 해군 MRO 사업에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사실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지만 환율 수혜주, 환율 역수혜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관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중국을 배제하면 할수록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조선업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 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12월 23일에 포착이 됐어요. 포착일 이전에는 추세가 하락이었는데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죠. 그래서 제가 12월 26일에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130% 넘는 시세가 나왔고 하지만 저는 타이트한 최종 목표가 10만 원까지 이야기를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빠질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업은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이 업황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목표치도 높아 보이지만 충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목표치다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라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 만나볼게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조선도 조선이지만 방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서 이쪽이 그나마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조선 종목들로의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요새는 조선 방산보다는 조선이 확실히 강하지 이런 좀 생각은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방산도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개입이 좀 약해질수록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다들 이제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비 증강에 대한 어떤 흐름은 끊이지 않고 계속 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그 무기를 이제 구입하는 데 쓸 이제 증강 비용이 저는 11% 정도 성장이 글로벌리하게 계속해서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방산주들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사 같은 경우 뭐 무인기 모델을 최근에 그 드론쇼에서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또 AI 기술과 같이 맺어서 접목해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증명을 또 하고 있고 개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대형 발사체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카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 봐요. 좋은 눌림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실제로 뜨기 전에는 추세가 길게 빠지고 있었죠. 스마트머니 신호 뜨자마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이제 공략주로 소개를 드린 건데, 자, 시세가 잘 나와줬어요. 제가 좀 늦게 신호를 드리긴 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바로 매수를 했다면 뭐 50% 넘는 시세도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략주로 소개를 드릴 때는 이미 조금은 늦게 드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호를 받아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매수 전이신 분들은 지금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여전히 다음 목표 저는 11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신규 매수 가능도 또 예. 이 종목도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어제 시장에 대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최근에 좀 이 종목이 1차 달성 수익률이 16.48%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쿠키런에 대한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쿠키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한령 해제가 되더라도 쿠키런 플러스 뭐 알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들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쿠키런 원툴 기업이라서 네. 사실 이 쿠키런의 어떤 흥행 여부를 또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흥행을 하고 흑자 전환을 했어요.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연간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이 그 해에 가장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왜 가져야 되냐면, 동사가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확대를 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 중국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쵸. 지금까지도 사실 반응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더 타깃을 해가지고 노려보겠다.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딱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어떤 해제를 했었을 때는 당연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임 종목이다. 그래서 이 컨텐츠, 이제 영상, 미디어 컨텐츠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게임 쪽이라든지 화장품 쪽이라든지 중국 향이 조금 큰 이제 종목들은 저는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몇 종목 그래도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가 떠가지고 한한령 쪽에 대한 어떤 공략주들을 소개를 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신호가 뜨고 나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때 매수를 하면은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더라. 제가 대표 예시 종목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다 이런 로직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뉴스가 나올 때, 시세가 나올 때 분할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나가는 방식. 요 방법론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PDF 파일로 상세하게 다 작성을 해놨거든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 요 신호 다 무료로 그냥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셔서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기법 자료집까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또 분할 매도 전략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들 꼭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 종목들 모두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어제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멘토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금 시장이 좀 유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또 이 종목이 좀 유리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조금 정책 쪽에 저는 오히려 그쵸.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STO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쪽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참 불안한데 STO 관련된 종목들 이제 정책 모멘텀까지 받아가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포인트들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네.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아직은 이제 그 핀테크 쪽, 결제 쪽에서만 아직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근데 흑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30억대 계속 유지 중인데
있는데 지금 보면 기타 사업 쪽에서 NFT 플랫폼, 간편 결제 플랫폼 쪽에서 6.6%밖에 안 돼요. 근데 이쪽이 앞으로 저는 커질 수 있다. 네. 올해부터 당장 저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보면 맨 아래 보면은 이제 STO 쪽에 대한 어떤 뭐 지금 귀엽습니다. 1,000만 원. 근데 이제 이 매출이 저는 2분기 때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잠시 후에 제가 준비한 자료로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어떤 사업이냐면 동사가 항공기 엔진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토큰으로 해가지고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겁니다. 탈중앙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요. 그렇게 되면 항공기 엔진이 있으면 우리가 그 엔진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토큰으로 쪼개서 사면은 그 부분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됐든 항공기 엔진에 우리가 이 토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엔진으로 인해서 항공 사업을 할 테고 그 안에 수입이 나오면은 그거를 나눠 갖는 구조, 그죠? 금융 혁신이죠. 이런 사업을 실제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진행을 하는데 언제부터냐면 올해 2분기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기사에서도 써 있는데 작년 뉴스거든요. 내년 2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근처에 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제 STO 이제 증권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사실 최근에 계속 난항을 겪고 불발이 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일본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중국도 홍콩을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비트코인 ETF 거래도 미국 다음이 또 홍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많이 이쪽에서 조금 느리고 있다. 빨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 니즈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어제 인물주보다 정책주에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포인트에서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일경이라는 돈을 운용을 하는 엄청난 운용사인데 여기 이제 CEO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STO가 사실 차세대 금융 혁신이다. 모든 이제 금융 시장이나 이런 것도 증권도 토큰화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직접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ETF 승인도 가장 이분의 그쵸. 영향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STO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적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매수는 당연히 내일 시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1차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000원인데 1차 목표가 도달해도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머니 신호를 직접 받아가시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도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게 된다면 참 볼만하겠다 기대감 갖고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나왔는데요. 이길 시초가 이하에서 내일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0,000원 잡고 손절가는 7,000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루하루 마음을 다시 한번 잡게 되는 요즘 시장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 국내 증시가 그래도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은 애게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초반만큼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한 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숨어있는 힌트들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